네, 수요일장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섹터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는요, 바로 빅테크 실적 성적이 공개 임박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칠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테슬라랑 알파벳을 필두로 미국 M7 2분기 실적이 줄줄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지금 테슬라에게는 좀 낮아진 상황인데 면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픈 AI 이 프로젝트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벌써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풀어볼까요, 센터장님? 네,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천억 달러를 들이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네. 발표됐었는데 6개월 동안 아무런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0건이라는 것. 물론 아주 소규모 프로젝트는 하나 정도 오하이오주에서 계약이 됐습니다만 큰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분이 규모를 좀 아셔야 되는데 5천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로 했을 때는 10기가와트시입니다. 10기가와트시라는 것은 1기가와트시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1기입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필요한 전기가 들어가는 공간의 부지를 확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벌써 소프트뱅크하고 오픈AI는 이 부지 확정에서부터 이 데이터 센터의 브랜드 이름까지 지금 대부분 다 이견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론 머스크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도대체 돈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오픈AI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달에 약 400억 달러의 펀딩을 받았고 본인들도 쓸 돈이 지금 별로 없는 상태인 거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주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정이다 보니까 이 5천억 달러,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국 돈으로 거의 700조가 가까이 되는 이런 돈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제시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러한 진행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들이 앞으로 한국에도 미쳐서 이 엔비디아라든지 TSMC의 생산 역량은 도대체 이걸 맞춰줄 수 있느냐. 여기에 들어갈 GPU의 숫자만 해도 여러분 200만 개입니다. 이 200만 개를 과연 생산해낼 수 있느냐 제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HBM이라든지 이런 수요도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연쇄작용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여기에서 선행돼야 될 것은 미국 정부가 이런 10기가와트시를 만들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이거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AI 칩, 즉 엔비디아의 H100이라든지 블랙이라는 칩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력망 증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부지가 확정될 수 있고, 즉 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곧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력망에 들어올 수 있냐 아니냐의 여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전 세계 어느 땅도 넉넉하게 10기가와트시를 가지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이 부지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라든지 이런 증설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떠한 혼란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어제 오픈AI하고 오라클이 단독적으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5기가와트시도 여러분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가 지금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내년부터 2026년부터 가동되는 것에 1기가와트시 대단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이제 비교하신다면 이번에 울산의 국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SK 하이닉스하고 AWS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는 아직까지 목표가 1기가와트시고 사실은 한 400메가와트시라는 대단히 작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메타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메타는 2030년에 2기가와트시 그리고 2030년에 5기가와트시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메타라는 기업도 대단히 크게 짓고 있는 건데 지금 오픈AI하고 이 소프트뱅크는 여러분 10기가와트시라고 하는 정말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짓고 있다 보니 저는 이거는 미국 정부의 협조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진척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적극적인 이 협조가 있지 않는 이상 대규모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는 진척해 나가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나온 가장 핫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이제 실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랑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M7 빅테크 기업 중에는 첫 번째 타자인데 저희가 센터장님이랑은 테슬라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우선 2분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네. 때문에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7월 2일 날 전체 인도량도 발표되면서 시장은 대단히 큰 실망을 보여왔습니다. 네. 내일은 실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입니다. 여러분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실적이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가이던스가 좀 더 명쾌했었던 거죠. 오스틴에서 6월 달에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중저가 차량을 출시하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지켰습니다만 두 번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일 발표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현재 로보택시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떠한 속도와 어떠한 이 폭과 차량 수는 몇 대로 증설시키면서 도시 숫자는 어떻게 하면서 로보택시를 사업을 확실하게 증폭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대하는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중저가 차량의 출시가 6월 달이었었는데 6월 달이 연기됐다라면 특히 9월 말로 끝나게 되는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되었던 이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10월 달부터는 그럼 중저가 차량이 나와서 이 빈 공간을 메꿀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던스를 듣고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도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옵티머스가 올해 목표가 지난 1분기 때 컨퍼런스 콜에서 5,0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는 가이던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국에서 미국에 일시적으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면서 여러분 히토류가 수출이 미국으로 금지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재개되었죠. H20을 판매하는 것을 조가로 이것이 막교환됐었는데 그래서 히토류 이 수출이 6월 달에 미국에서는 600% 정도 5월 대비 워낙 5월에는 저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옵티머스 생산이 차질은 분명히 빚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4,000대라든지 3,000대라든지 이러한 생산의 어떠한 수치가 조금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춤추고 있는 지금 옵티머스 보이신 것처럼 이 옵티머스가 지금 이거는 2세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진화된 3세대 옵티머스가 생산될 걸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네. 3세대 옵티머스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가이던스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가이던스 중에서 중요한 것은 X.AI하고 테슬라의 지분 수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분 교환이죠.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 달러를 X.AI에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지금 X.AI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은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 독자적으로 경영진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빨리 지분 투자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록이라는 것들이 이후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있어서 옵티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대화하는 수준이지만 여러분들이 챗GPT랑 대화하는 것처럼 차량에서 그룹과 대화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가 대화하면서 제가 주말에 어디 약속 있어서 갈 때 중간에 와인샵에 좀 들렸다 갈까라고 AI에게 얘기하면은 차량이 스스로가 저를 와인샵 앞에 데려다주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X.AI의 AI 기술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옵티머스가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설거지 시킬 때도 막 스마트폰에다가 설거지 찾아가지고 버튼 클릭하고 깨끗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로 바닥 물청소 한 번만 더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고양이 사료도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꼭 해주고 빨래도 지금 다 됐을 것 같은데 너가 널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X.AI의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X.AI와 테슬라의 지분 관계를 통한 이러한 기술적인 수직적인 어떤 통합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보다는 내일 발표될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되는 이른바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CFO가 이와 관련된 지금 투자자들의 질문들이죠. 이것이 궁금증이고 이 궁금증에 어떠한 답을 줄 것인가, 어떠한 타임라인을 제시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이후 주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 주가도 반영을 했습니다.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 나올 가이던스와 또 컨콜을 통해서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같은 날입니다. 알파벳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오히려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습니다. 알파벳의 실적 어디가 관전 포인트일까요? 알파벳의 실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계속해서 지금 알파벳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건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하나는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GLC에서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I 매출입니다. 여기에서 매출이 현재는 지금 예상치는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성장해 주는 것, 즉 AI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맞춰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약 750억 달러 정도의 올해 2025년만 해도 카펙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KPX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지, 계속 성장하는지를 확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광고 매출이죠.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한 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AI 오버뷰스라고 해서 AI 개요라는 것이 이제 4월 달을 끝으로 해서 4월 달에 유럽에 게시되면서 한국에는 작년 12월에 게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작년 6월부터 게시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15억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AI 오버뷰스가 혹시 구글의 검색 광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고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는 이후 AI 모드라고 해서 AI 오버뷰 개요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지식인처럼 간단하게 AI가 답변을 내주고 그 다음에는 전통적인 링크가 있어서 검색 광고가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런 검색 광고가 들어가는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챗GPT와 같은 유사한 또는 퍼플렉시티와 같은 유사한 이 검색 결과의 UI가 만들어진다라면 구글의 검색 광고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걱정들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죠. 전체 매출에서 알파벳 매출에서 여전히 검색 광고는 여러분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분기 실적엔 드러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투자자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글의 CEO인 산다 피차이가 어떠한 답변을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서와 유럽에서의 반독점 소송들,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의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매각해라 이런 압박을 지금 넣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8월 달이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의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리스크들이 어떻게 해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내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알파벳에 대한 추후 어떤 주가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시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바로 내일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SK하이닉스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주가의 향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골드만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리기도 했었는데 센터장님은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하이닉스가 내일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라는 것에는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역대급이라는 것은 지금 최고의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주식은 성장과 이 기대치를 서프라이징을 먹고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과연 역대급 이상의 서프라이징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기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 가장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2024년에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했다는데 이 1위 자체를 수성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계속 수성할 거로 봅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향후에 있어서 HBM의 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 시장에서의 진입하게 될 경우엔 경쟁이 강화되게 되면 당연하게 여러분 판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수익률의 저하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는 현재 경쟁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으면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부터 납품이 되고 있는 HBM3E, 3E가 지금 물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으며 왜냐하면 지금 수요는 넘쳐나고 있으니까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고 공급이 지금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이것에 대한 생산량 물량들을 어떻게 되고 있고 또는 앞으로 납품해야 될 계약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만들어낸다라면 앞으로 200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HBM4에 대한 준비 상황이 어떤지. 지금 HBM4가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벌여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경쟁 악화에 대한 우려 부분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HBM4가 이제는 테스트 직전에 와 있다. 또는 테스트가 1단계는 완료가 돼 있다. 이러한 HBM4에 대한 준비 상황들에 대한 언급들이 내일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역시 마이크론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SK 하이닉스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역대급 실적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이보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요. HBM4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아마존과 손을 잡고 국내 최초이자 또 최대 규모 AI 전용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사 간의 협력 시너지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SK하고가 아마존이 협력하지만 여기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한국 돈으로는 7조 원이지만 사실 미국 달러로 하면 51억 달러입니다. 이 51억 달러에서 아마존 AWS에서 내는 돈이 40억 달러예요. 사실은 아마존이 가장 강력한 자본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노하우는 아마존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큰 차이를 두고서 구글 클라우드가 쫓아오고 있고 최근에는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위브라든지 이런 신생 업체들이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SK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런 AI 전용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운영 경험을 아직까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의 이 협업을 통해서 이 운영 노하우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운영 노하우뿐만이 아니라 건설하는 노하우, 또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ME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버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 이 서버를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연결하는 것, 냉각망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아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경험치의 공유가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번 협업은 한국이 이러한 대형 데이터 센터를 대형 AI 전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400메가와트라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자금 소규모 사실은 미국의 초대형 AI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하지만 목표는 1기가와트시. 1기가와트시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아마존 자체가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여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아마존 여기서 본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아마존이 어떻게 이 부분에서 SK와 함께 이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에 대한 로드맵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들이 공개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또한 SK가 가져올 수 있다라면 SK는 대단히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또 SK가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한국 경제가 이러한 AI 경제로 나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노하우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SK그룹과 아마존의 협업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